상담소가 개소한 1991년에 성폭력은 정조에 관한 죄였고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였습니다. 신고율은 2.2%. 직계 존속은 고소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강간해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죠. 21년 전 강간범을 살해한 사건과 13년간 딸을 강간한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이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상담소 상담 사례인데요. 당시 56개 여성사회단체와 22명의 무료 변호인단을 꾸려서 공동 대응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과 학자들의 반대 속에서도 법제정운동 3년 만에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3년에 발생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역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연대했는데요. 6년간의 긴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성희롱 관련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상담소 개소 10주년 기념식에서 이 사건 피해자께 용감한 반성폭력 운동상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주변의 회유와 협박도 많았지만 제가 중간에 포기하면 또 누군가가 저와 똑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단체와 공동 변호인단이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피해자분의 수상소감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반면에 성폭력특별법은 제정과 동시에 개정운동을 해야 할 정도로 빈틈이 많았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 종용과 2차 피해의 주 요인이었던 친고죄에 맞서고 드디어 2013년에 친고죄도 폐지되었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너무 짧아서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서 현실을 알려내고 서명운동 등으로 공소시효의 부분 폐지 및 연장이 되었지요. 현재 공패단단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3년에 상담소 시민감시단 활동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의 성폭력 수사재판 감시단 활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디딤돌과 걸림돌 판사, 검사, 형사들을 발표해서 사회적 경각심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사와 재판, 나아가 사회 규범의 기준이 됩니다. 상담소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판결이 오히려 통념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조장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매달 우리의 시각에서 판례를 분석해서 대법관들에게 보내거나 모의 재판을 열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의 합리성, 객관성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협박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통계에 의하면 강간 피해자 중 71.4%는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고 유엔은 우리 정부에 강간죄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상담소는 2005년에 인권법 연대 활동을 통해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법안 발의에 그쳤고 2018년 미투 운동으로 5개 정당에서 10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역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 회의를 출범해서 다시 법 개정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상담소의 법정책 운동은 가부장적인 사법체계에 균열을 내고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에 성인지 감수성 판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수사재판, 보도, 진료 과정에서 2차 피해, 공소시효,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역고소 문제 등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미투 운동 때 광장에서
거리에서 외쳤던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라는 구호가 상식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속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소 운동 경험에서 배웠듯이 사회는 반드시 변화하고 그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면서 인권 존중의 법, 제도, 문화를 만드는 멋진 도전을 해갑시다.